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고 날이 엄청 추워요. 계속 미루면 안 찍을 것 같아서 평소 찍던 거가 아닌 핸드폰으로 급하게 찍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자, 오늘 그 활 잡는 편의 집게 손가락, 영어로 인덱스 핑거라고 하고 독일어는 짜이게 핑거라고 하나요? 집게 손가락에 대해 활 잡는 편, 집게 손가락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게 손가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활 잡는 데 하고 있는데, 집게 손가락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첫 번째, 얼마나 넓게 잡느냐, 얼마나 깊이 잡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쓰는 이 주법, 프랑코 벨지안 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 멀리 아르투르 그리미오부터 오늘날의 많은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의 살짝씩의 변형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는 연필 대신 손가락을 이용할게요. 연필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얼마나 넓게 잡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이 누름을 강조하기 위해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너무 붙이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오른손에 활 잡는 것에 조금 잘못된 모습은, 첫째가 1대3 너무 이렇게 집게를 지나치게 올리며 잡는, 이렇게 좀 모여있는 모양. 어떤 친구들은 좀 반대로 집게를 너무 붙이고 뭔가 좀 새끼손가락이나 이쪽을 더 벌리는 형태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연필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거리, 너무 올리거나 힘이 들어가겠죠? 너무 붙이지 않는다. 연필이 하나 들어갈 정도. 그리고 사실 러시안 주법이라고 하죠. 오른손의 둘째 마디까지 깊이, 둘째 마디 이상으로 깊이 넣으면 사실은 누르는 게 되게 강조가 돼서, 저도 유학 시절 한동안은 이렇게 둘째 마디까지 넣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소리가 되게 크고 되게 잘 붙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빼고 키는 게 사실 좀 소리도 허술하고 활의 컨트롤이 어디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제 사이트니까 방법은 첫 번째 마디 혹은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사이에서 손가락이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너무 벌리지 않고 연필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활을 쓸 때 집게 손가락이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고 올리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죠. 어떤 분들은 계속 감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많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장 워스트한, 나쁜 경우는 피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걸 좀 잘못 이해해서 너무 집게 손가락은 좀 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피고 계시고, 여기서 그다지 움직임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내릴 때 살짝 펴지고 올릴 때 구부려지는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지. 악기를 가지고 보여드리자면, 개방선을 긋는다면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피고 계시거나 아예 피고 계시는 거를 유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윗반활에서 우리가 위에 반활을 쓸 때 집게 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내리는 활을, 팔을 써서, 암을 써서 보잉을 할 때 내리는 활을, 오른손 자세를 낮춰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윗반활로 넘어가면 좀 더 집게 손가락 쪽으로 기대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기대는 형태,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올림활도 어떤 분들이 올리는 활에서 댓글에서 바로 구부려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바로 구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위에 반활은 무조건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좀 기대고 있는 손 모양을 생각해 주세요. 내리는 활은 구부리고 시작하되 중간을 넘어가면서 좀 더 집게 손가락 쪽으로 기대주고, 올리는 활에서 활 끝에서 바로 오른손 모양을 변형시키지 마세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집게 손가락으로 기대고 있는 모양을 유지하면서 끌고 올라가다가 활 밑으로 와서 중간 이하로 와서 오른손을 감아주는 동작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반활에서 우리 집게 손가락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밑으로 얘기하면, 아래 반활에서는 나머지 손가락들, 집게 손가락 이하의 손가락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연습을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좀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흔히 하이돈트라고 하는 돈트 오퍼스 35번에 첫 번째 화음 연습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이고 어렵다.
이거를 집게 아랫바늘에서 집게 손가락에 의존하지 않고 집게 손가락을 없이 제가 댓글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게 손가락이 없이 연습을 하심으로써 아랫바늘에선 사실 집게 손가락으로 너무 무게를 싣고 가는 게 아닌 집게 손가락이 올려져 있지만 무게를 나머지 손가락들로 무게를 컨트롤하고 무게의 밸런스, 무게의 배분을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랫바늘에서 집게를 띄고 방금 제가 했던 걸 커튼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코드가 엄청이 이거를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랫바늘에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 천천히 또 차이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빨리 지금 리허설을 하러 가야 돼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요약하자면 집게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실 수 있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하나의 형태를 고르라고 하면 감고 계시라고 할 것 같아요. 피고 계시기보단. 하지만 내릴 때 살짝 펴지고 올릴 때 구부려지는 이 동작 중요하다. 적당히 벌릴 것. 너무 올리시거나 너무 붙이지 말고 연필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거리, 그리고 둘째 마디까지 넣기보단 첫째 마디 혹은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사이에 감고 계실 것. 그것이 우리가 쓰는 프랑코 벨기안 주법이다. 윗바늘에서 집게 손가락으로 무게를 싣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랫바늘에서는 집게는 되고 있으나 나머지 손가락, 새끼손가락이라든지 이하의 손가락으로 팔의 무게를 견디실 수 있는, 컨트롤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랫바늘에서는 오히려 집게를 없이, 물론 집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집게 없이 팔을 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코드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이번 오른손 집게 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